샤를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지만 섭씨 온도로 따지면 0도씨에서의 부피가 존재하고 마이너스 273.15가 돼야 기체 부피가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몰수하고 정비례 관계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법칙을 서로 조합을 했어요.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외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기체 몰수에 비례하죠. 이렇게 비례식인데 비례식을 정식으로 치기 위해서는 뭐를 도입하면 됩니까? 상수를 도입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K1, K2, K3까지 써먹기 때문에 K4를 써먹게 되면 P분의 NT로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K4라고 하는 것은 NT분의 PV다라고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STP 조건에서 기체 1몰이 가지는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STP 1기압이고 0도씨가 되면 기체 1몰이 가지는 부피가 얼마라고요? 22.414리터이잖아요. 그래서 0도씨가 273.15이기 때문에 절대온도로 표현해서 273.15 켈빈, N이 1몰이에요. 그리고 부피가 22.414리터예요. 압력이 1기압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납니까? 0.08206 atmosphere 리터 per 켈빈몰. 줄 단위로 하면 8.3145 줄 per 켈빈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기체상수 R로 놓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체상수 R이야. 그리고서 양변에 P를 곱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PV equal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왔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저렇게 보일의 법칙과 샤를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의 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메테인 그래프를 볼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 equal nRT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실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은 이상기체처럼 거동을 해요.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잘 만족할까요? 잘 만족 못할까요? 잘 만족해요. 그런데 그것이 압력이 몇 기압 정도 이하일 때 10기압보다 낮을 때는 잘 만족하지만 압력이 10기압보다 더 높게 되면은 기체 분자 간의 거리가 이제 너무 가까워져서 인력도 존재하는 것을 무시 못하고 반발력도 무시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기압 이상이 되면은 더 초과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실제 기체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이상기체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양변을 nRT로 나누게 되면은 nRT분의 PV 값이 1을 만족을 합니다. 상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X축을 압력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Y축을 뭐예요? nRT분의 PV 전체로 놨죠. Y축을 nRT PV 전체로 놨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냐면 압축인자 또는 압축률인자, 다른 말로는 압축인자, 압축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놓기로 약속을 했죠. 하여튼 간에 이 Y축이 nRT분의 PV 또는 이제 압축인자, 압축률인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값이 항상 뭐를 만족한다고요? 압력이 뭐거나 상관없이 1을 만족하죠. 그 기체가 무슨 기체라고요? 이상기체죠. 파란색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이 이상기체에다가 덧칠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상기체. 자, 그리고 이상기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압력에 상관없이 nRT분의 PB가 항상 1이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압력에 상관없이 nRT분의 PB가 항상 1이다. 다시 말을 바꿀까요? 압력에 상관없이 nRT분의 PB가 1이라고 하는 것은 nRT분의 PB 1이 뭡니까? PV가 nRT죠.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잘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에 상관없이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잘 만족하는 기체. 이걸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 몰수를 바꿀까요? 몰수를 1몰이나 2몰로 고정시켜 놓을까 할까요? 몰수를 고정을 시켜 놓겠죠. 그래서 몰수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바꿀까요? 온도를 고정을 시켜 놓고 더 실험을 할까요? 온도를 고정을 시키겠죠.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몰수도 일정한 상수값, 온도도 일정한 상수값, 기체 상수는 상수, nRT 전체가 뭐가 돼요? 상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압력이 바뀜에 따라서 사실 nRT분의 PB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력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상수기 때문에 곧 그냥 뭐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라고요. PB의 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말하지 않아도 무슨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예요?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압력이 약 200기압으로 되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아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작아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1기압일 때 부피가 원래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보일의 법칙에 하면 압력이 200기압이 되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돼요? 200분의 1로 돼야 되죠. 근데 200분의 1보다 더 작아진 거예요.
더 작아지게 되면 그 곱이 1을 만족합니다. 1보다 더 작아져요? 1보다 더 작아지죠? 왜 그럴까요? 압력이 200이 되니까 부피가 보일의 법칙이 200분의 1로 돼요. 부피가 200분의 1로 되니까 기체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존재하는 걸 무시 못하죠?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딱 충돌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못 밀어내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부피가 더 작아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곱이 예상했던 것보다 작아지는 일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의 압력, 예를 들어서 800기압이 됐대요. 여러분들, 압력이 1기압에서 800기압이 되면은 부피가 이론적으로는 얼마가 돼야 돼요? 보일의 법칙에 의하면은 800분의 1로 돼야 되죠? 그런데 이미 800분의 1로 되기 전에 한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로 부피가 작아지면은 이제 기체 분자들끼리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반발력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더 이상 부피가 감소가 안 되죠. 그래서 압력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800배가 되면은 분명히 부피는 800분의 1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어때요? 더 크게 600분의 1, 500분의 1 이 정도로 해서 이 값보다 더 크게 나타나더라. 따라서 그 곱은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 1보다 크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더 큰 값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색 볼펜으로 아래쪽에다가 테두리,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테두리. 아래쪽에는 뭐 때문이라고요? 기체 분자 간 인력. 그 다음에 위쪽에 빨간색으로 테두리하고 난 다음에 적으세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에 의한 반발력. 그렇게 해서 무슨 법칙을 잘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보일의 법칙을 잘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테인 분자 같은 경우고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 사이즈가 워낙 작고 인력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까지는 인력 효과는 거의 안 나타내다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이 되면은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반발력 그 자체는 무시하기가 어렵죠. 기체 분자 그 자체의 부피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기체보다 더 올라가는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1조 2번 보니까 판데르발 실식이다라고 나타나죠. 이 판데르발 실식도 사실은 무슨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보일의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 V는 nRT입니다.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몰수를 어떻게 놓고요? 일정하게 놓고 그 다음에 등온 조건, 온도를 일정하게 놨어요. 따라서 n값과 t값이 상수인데다가 기체 상수가 상수이기 때문에 nRT 전체가 뭐로 나타날까요? 상수로 표현이 됐겠죠?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을 때보다 실제 기체는 기체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더 작게 측정이 되더라. 따라서 뭔가를 더 해줘야 돼요.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을 때보다 실제 기체의 부피는요, 분자 그 자체의 몸뚱아리의 부피 때문에 더 크게 측정되죠. 더 크게 측정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될까요? 뭔가를 빼줘야 되겠죠. B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 1몰당의 그 몸뚱아리 그 자체의 부피입니다. 거기다가 몰수로 곱하게 되면은 결국 그 용기 안에 있는 전체 N몰의 몸뚱아리의 부피를 뺀게 되고, 그러면 이것하고 이상기체의 부피하고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퀄이 성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도 마찬가지죠. 이상기체라고 가정해야 될 때보다 실제 기체의 압력은 더 작죠? 작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해줘야 돼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압력이 이상기체보다 더 작아져요. 따라서 어때요? 더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 A값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제곱분의 N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V분의 N의 제곱이라 할 수 있고,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몰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농도라죠.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체 분자 간에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빈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압력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더해줘야 되고, 하여튼 여기서는 기체 분자들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A값이 크면 클수록 이상기체라고 가정할 때보다 압력이 더 작기 때문에 더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되더라. 자, 여러분들 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A값과 B값이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서는 A값의 순서대로 표의 데이터들을 나열을 했어요. A값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큽니까? B값도 크죠.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기체 분자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분자 그 자체의 부피도 크지만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도 더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체 분자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분자 그 자체의 부피도 크지만, 따라서 B도 크지만 분자 간의 인력도 더 크게 나타나죠. 물론 H2O 같은 거는 아주 특이한 예예요. H2O는 A값은 비교적 크지만 B값은 원래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H2O는 원래 액체나 고체에서는 수소결합이 잘 작용하지만 기체에서는 수소결합이 작용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수소결합이 전혀 작용 안 해요. 부분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큰 A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1, 2, 3, 4, 5, 6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72조 여러분들이 파란색 공룡펜을 가지고서 1, 2, 3, 4, 5를 묶으세요.
72쪽 제일 위에 1, 2, 3소 거기에다가 스몰 a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6번에다가 여러분들이 네모거로 표시하고 난 다음에 스몰 b라고 표현하세요. 1, 2, 3, 4, 5는 스몰 a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a 값이 어떻게 해요? 크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메테인보다는 암모니아가 a 값이 더 크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메테인은 완전히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지만 암모니아는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죠. 선형 구조인 이산화탄소보다는 비선형 구조인 NO2 같은 것이 더 크게 나타나요. 이산화탄소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지만 NO2는 구분형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구분형 구조 NO2하고 SO2를 보면 NO2보다는 SO2에는 3주기 원소가 있기 때문에 분자 사이즈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죠.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게 나타나서 A 값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일의 온도에 대해서 볼까요? 제가 좀 전에 이 그래프를 소개할 때 이 그래프는요. 보일샤를 아보가드로 법칙, 톨텐의 기체 포그라 법칙, 그램의 기체 확산도로 분출의 법칙에서 무슨 법칙과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보일의 법칙과 상관이 있다고 했죠. 이상기체는요, 항상 압력과는 상관없이 이 값이 일정해요. 압축 인자 값이 일정합니다. 즉, nRT분의 PB가 일정해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PV 값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상기체가 아닌 실제 기체들은 여기 1기압 근처에서만 잘 만져가고, 그 다음에 가끔씩 어때요? 이렇게 많이 크게 작아졌다가도 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딱 여기서 우연히 nRT분의 PB가 1이다. 즉, PV 이퀄 nRT를 만족하는 이상 기체일 수는 있지만, 저거는 우연히 저런 식으로 딱 저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즉, 인력 효과하고 반발 효과가 딱 서로 상쇄가 되는 지점에 도달한 거죠. 저거는 아주 한 개의 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상수함수 그래프처럼 나타날 수 있으면은 그 온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보일 온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질소 분자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보니까 질소 분자의 온도가 마이너스 100도씨로 낮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확 작아졌다가, 또 압력이 높아지니까 확 커졌다가, 그리고 또 25도씨로 커지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압력 범위에서는 이상기체처럼 거동을 하다가 또 압력이 또 더 커지니까 좀 크게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600도씨 정도가 되니까 어때요? 굉장히 넓은 이 압력 범위에 걸쳐서 거의 nRT분의 PB, 즉 압축 인자 값이 뭐를 만족하고 있습니까? 1을 만족을 하고 있죠. 요런 거를 우리는 무슨 법칙을 잘 만족한다고 해요? 여기서는 몰 수가 일정하고 온도가 600도씨로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을 잘 만족한다고 하고, 이걸 우리는 보일 온도라고 하죠. 보일 온도는 비교적 온도가 높은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럼 600도씨에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질소 분자에 이온화가 나타나는지, 질소 분자가 깨진다든지 이러면서 질소 분자로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일 온도는 비교적 온도가 높을수록 보일 온도에 가까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높아질 수는 없더라. 이렇게 마이너스 몇 도씨, 그 다음에 상온 근처, 그리고 수백 도씨, 그러면 확실하게 보일 온도는 몇 도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수백 도 정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잠시 후에 톨텐의 기체 포그라 법칙과 그램의 기체 확산 또는 분출의 법칙을 설명을 하면서 기체 법칙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